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예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다시 서울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2구, 3구, 4구 동성으로 서울이 다시 오를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상 또 이렇게 신고가 그리고 주요 입지 중심으로, 신축단지 중심으로 터져 나오니까 과연 이 단지가 얼마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비싸다라는 느낌 별로 안 받았었는데, 이제는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시중에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인간은 자연재해를 앞두고 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감히 제가 예상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올라가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단지들이 얼마나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고민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전세가 올라가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조언을 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빌릴 수가 없죠. 은행들도 지금 난리예요. 은행들도 사실 가계부채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 예대 마진. 근데 이렇게 막아서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들도 어차피 이익 집단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그렇게 활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목숨 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과연 이 규제들이, 가이드라인이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도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한도도 축소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총량 규제 막바지다 보니까 1년을 봤을 때 금리도 좀 올라가는 모양새여서 물어보니까 3%대로 빌릴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식, 빨리 하는 게 지금은 답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실제로 지금 수요자들이 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택이 결국 다음 패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먼저 선점하는 분들이 결국 또 이기는 시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방법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전에 상승론, 하락론에서 부딪히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집값도 빠질 수 없죠. 인플레이션 장. 지금은 원자재, 식품, 인건비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추세고요. 체감이 확확 됩니다. 시장에 가보면, 마켓이나 이런 데도 가보거나 또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소도 들려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락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감당하고 매수한 분들만 인플레이션의 과실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수도권이 상승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도권의 상위 20%의 아파트가 이제 15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옆에 데이터 보이시죠? 5월 달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13억대였는데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금액이 또 1억 정도가, 이거는 평균 아파트 값인데, 매매 값인데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한 7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2017년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값이 7억이었는데 지금 불과 4년 만에 2배가 넘는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정부는 데이터를 보면은 2배라고 하는 데이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은 기사만 보고 믿으실 수도 있고 정부 데이터만 보고 믿으실 수 있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좀 빨리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알아야 뭔가 방법을 강구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강남 아파트들이 있죠. 강남 3구 아파트들 지금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대략적인 실거래가 찍힌 거를 보여줄 거고 호가는 또 높으니까 무서우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발췌할 것이고 뜯어보면은 경기도의 상위 20% 아파트도 지금 10억 돌파 목전이에요. 9억 후반대고요. 인천도 이제 7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20% 아파트는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은 7억이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페이지만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수도권 상위 20%가 15억인데 경기 상위는 10억이고 인천이 7억이다. 이렇다고 치면 수도권 내에서도 상위 20% 내에서도 상위와 하위가 나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상위도 이런데 전체를 봤을 땐 얼마나 이 상위와 하위 가격차가 크게 나겠습니까? 자, 최근에 이 서울의 구별 최고가 경신 현황인데요. 자, 보면은 신축 최선봉이죠. 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 찍었다 얘기하고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자전거래라고 했었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거래일 9월 2일에 42억 42억 그리고 고덕 드라시움 강동구죠. 이게 이제 19억 19억이에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레미안 크래시티 청량리 17억 7억입니다. 자, 이거 내용 연수가 좀 되고 신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7억이에요. 그리고 마포 레미안 마포 리버웰 마포구 여기 같은 경우에도 22억 4천 9월 7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개발되어 있고 신축급이죠. 그리고 이편한 세상 신촌 4단지 여기도 이제 신축급인데 18억 4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축급이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게 16억 중반입니다. 기름동이 이제 30평대가 17억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중에서 이제 크래시티를 제외하고는 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급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신고가가 신축을 기준으로 주요 입지에 신고가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또 가격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다음 단지로 옮겼겠죠. 아직 그 이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더 비싸졌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걱정됩니다. 이렇게 신축 중심 주요 단지가 한번 터지고 나면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결국에는 한 타이밍 또 사이클이 돌게 될 텐데 자, 이 데이터는 아마 내년에 보면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서울에 15억 초과하는 대출이 안 나오는 아파트의 비율이 아파트 중에 27%가 그래요. 야, 이게 진짜 수많은 자산가들이 탄생한 거죠. 아파트 하나 쥐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준 게 누굴까요? 자, 그리고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지금 11%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2021년 6월부터 9월 사이의 변화거든요. 이게 가구수 변화. 자, 이게 2014년 이제 상승기 막 시작할 때가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2014년이니까 뭐 7년? 7년 만에 이제 1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서민 아파트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강북
경우에도 이제 중위 매매가, 매매 평균이 9억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가 이제 9억부터 빡세지잖아요. 9억 밑에도 사실 40%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9억 넘어가는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니까 점점 더 이 브릿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제는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은 못 산다, 사지 못한다, 그리고 못 산다, 거주하지 못한다, 이러한 그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면에 보면은 대출 규제 그리고 임대 입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대출 대란, 총량 규제죠. 이게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고 이 금액을 넘지 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도 예대 마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아닌 다른 영업적인 요소에는,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금리를 낮춰서 또 빌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인데도 그냥 개인이 집을 사는 투자 행위에는 돈을 활용할 수가 없지만, 개발을 하는, 부지를 확보해서 짓거나 이런 개발 행위에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취급점이 좀 줄었죠. 이미 총량을 넘어버린 은행은 취급 자체를 못하니까 취급점이 줄고, 이제 수요자가 몰릴 걸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줄이고 금리 올리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로 빌릴 수 있고, 조만간 4%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되고, 결론적으로 이 마통이나 신용대출도 줄었고 DSR 규제도 내년 내후년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연끌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필요가 없는, 어차피 안 빌려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임대 입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이거를 시행하니까 물건이 확 줄었죠. 그래서 매매보다 월세보다 전세가 더 없습니다. 제일 없어요. 그래서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세가가 급등했고 결론적으로 지금도 ING 중이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여러분들 듣고 또 깜짝 놀랄 텐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이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뭐 디딤돌이나 뭐 보금자리론, 집 살 때 자주 활용했던 이 금융 상품이 딱 한도가 6억이거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세가가 이미 6억 넘어갔어요. 6억 5천. 평균 전세가가 6억 5천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쓰려면 빌라 살 때 써야 돼요, 지금. 빌라도 근데 서울의 웬만한 신축급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룸도 지금 5억이에요. 투룸도 5억. 쓰리룸은 뭐 5억, 6억,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까다로워질 것으로.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데, 그리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화되면 뭐 대출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갈 것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근데 이 대출 받는 게 까다로워지는 걸로 가게 되면 결국 이 못 빌리고 있게 되면은, 못 빌리는 수요자들은 결국 서울에서 밀려나죠. 강퇴당하고, 그러기 싫다. 서울에 남기 위해서는 월세로밖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당장 내년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정말 서울에서 밀려나거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매매를 선택해서 수도권이라도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면, 뭐 대체주택을 고르면 서울에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 빌라 요즘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투자 용도가 아니라 직접 거주하려고 실거주용으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빌라도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라도 선택하신 분들은 서울 강태나 월세살이는 피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선착순위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인천, 경기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수하는 비중이 19%로 지금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를 살펴보면 그 중에 20%가량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샀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 중과 규제에 이걸 투자 용도로 지금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과연?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실제 거주자들 중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생존 전략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 전세보다는 이 전세값 감당이 어려우니까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인천 경기 아파트 매매를 하고 이러한 불안 요소를 공식시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지금 아니면 못 빌리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아파트들도 이제 연세예요.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제 신고가 신축 주요 입지 아파트가 쳐졌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가격 오를 겁니다. 결국 수도권까지 가격 상승 파장은 갈 것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가 부동산들은 강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도의 평균 매매가는 이제 5억 7천이고요. 인천은 이제 4억 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자면 아직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미래를 보시게 되면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가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갱신을 지금 하지만 2년 뒤에는 코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매입 비중이 지금 19%이지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 거주자지만 수도권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수요자가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기 인천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제가 한 4년 전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선착순 게임입니다. 예, 자산시장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한데 그냥 사면 안 되고 정말 전략을 세워서 사야 돼요. 예,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내 집은 내 집 아닙니까? 예, 그래서 투자를 색채를 좀 더 강화하면서 이 생존 전략을 필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매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예. 그래서 실거주든 투자든 생존 거주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수요 장세입니다. 그걸 명확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움직여야 돼요. 결국에는 수요자가 실수요 장세에서 찾는 건 가성비입니다. 이 입지에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이게 좋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량지들을 선호합니다. 누구나 선호하죠. 그리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15억 웬만하면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 올라도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차익은 더 크지만 들어간 돈으로 따지자면, 수익률로 보자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이 실수요 장세, 수요자들이 많은 장을 선택해야만 안정적으로 가고 하락기가 오더라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투자자도 비싼 물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물건에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입지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입지 대비 낮은 금액으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성비 아파트에 주목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이 가성비 아파트의 공통점은 내용 연수가 좀 됐다라는 거죠. 구축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와 신축의 가격 차이가 서울이 아닌 지역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로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로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냐면, 지금 과거 이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로 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제 소형
그 원룸들만 공급되다가 이제 투룸 이상으로 예, 그 구조가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입지 대비 낮은 금액은 이 구축 아파트나 이렇게 신축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이 앞으로 선호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좀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반짝 인기다. 지금 대출 7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공급량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려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렴하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도권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오피스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수요자들이 알아서 지금 경쟁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100세대 미만짜리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1000세대 이상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비싼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계약을 하고 오랫동안 끌어가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이러한 오피스텔에 좀 중심을 두고 있어요. 요즘엔 이러한 오피스텔을 많이 사서 지금 모으는 편입니다. 당첨되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당첨 노리고 있는데 쉽게 당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브랜드, 그리고 신축, 신축 강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률이 아파트 분양은 사실 어렵죠. 지금 뭐 300대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점 됩니까? 가점 안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는 더군다나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그때 되면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낮은 경쟁률에 또 그때 돼서 사업체에 임대를 주게 되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겠죠. 그만큼 사무실로도 들어올 수 있는 입지냐 아니냐. 전 이걸 보면서 지금 아파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얼마 전에 청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20평대 신축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4억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한 메리트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장세가 물론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고약하게 비싸게 나오는 현장들이 있어요. 입지가 우수하지도 않은데 그런 건 과감하게 패스하고 제 전략 눈을 따라오시면서 가시면은 괜찮은 아파트들 청약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 나오고 제가 괜찮게 보는 아파트들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 분양받고 있으니까 좀 블로그도 이웃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주택의 경계가 선호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봐요. 입지 그리고 신축 브랜드 이 3요소만 갖추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규제 대폭 완화했잖아요. 이제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30평대 아파트에 준하는 면적이거든요. 오피스를 따지면 거기까지 난방 규제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러한 오피스텔들의 전성시대가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지금 건축법 상으로는 당분간 인기가 이어지고 대출 규제도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내면 아까 가계부채 총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출은 원활하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나서 시장에 대입을 하시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오징어 게임 생각나는데 선착순 게임이죠. 다 먼저 제출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 전략 잘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아파트 값이 오름에 따라 저도 이해 안 되는 가격으로 오르는 아파트 단지도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떤 것들이 내년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것이고 장기간 여러분들 끌어가는데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의 구축 아파트 두 번째로는 아파트 주택의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
중간에 하이브리드인 이 아파텔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블로그로 이동이 가능하시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